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남자 사이다 머니 뉴스의 소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 휴먼스케이프 150억 원 투자 계약 완료. 한국경제에 따르면 카카오가 의료 빅데이터 업체 휴먼스케이프의 신주 150억 원어치를 사들여 지분 20%를 확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일부 구주 매매도 이루어졌다. 최대 주주에 올랐지만 경영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술 협력 차원의 소수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휴먼스케이프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플랫폼 레어노트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는 레어노트를 개발한 휴먼스케이프 기술을 토대로 향후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플 CEO 미 SEC와의 법적 소송 내년 마무리 예상.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월요일 현지 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느린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판사가 적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질문이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 아랍에미레이트,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가 규제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과 관련해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융위 민간협회 통해 업계 자율 규제 방안 우선 검토.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민간협회를 통해 전 가상자산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업계 규제 방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 업자는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시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으로 처벌하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의 시정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 원칙을 세웠다. 다음 뉴스입니다. 엘살바도르 BTC 국채 발행 소식에 달러 표시 국채 가격 급락. 나이프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1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22일 현지 시간 엘살바도르의 달러 표시 국채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22일 엘살바도르가 발행한 달러 표시 국채 가격은 달러당 64.4센트를 기록했다. 지난 4월 1.10달러에서 최근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지속한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은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차단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9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한 이후에도 엘살바도르의 달러 표시 국채 가격이 급락한 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 가상자산 관리 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할 독립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디지털 자산관리 감독관 가칭과 일맥상통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거 전략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전담 부처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청와대는 12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규제할 새로운 독립기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갔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상자산법 제정, 올해는 어려워.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 소위를 열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 달 뒤 통합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면 그때부터 다시 법안을 검토하자고 주문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가상자산법 제정은 불가능해진다. 12월 9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통합안 보고는 그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올해 내 가상자산법 제정도 어렵게 된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KVX라는 이름의 가상자산 단일 통합 거래소 설치를 제안했다. 업비트, 빗썸, 코빗 등 정보 신고를 마친 4개 원화 거래소를 증권사로 보고 가상자산 거래는 사단법인 성격의 단일 거래소를 만들어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윤 의원은 현재의 거래소들은 증권사와 거래소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규제가 어렵다고 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개발이 1000조 코인 발급, 국민과 이익 공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 전문가 그룹 의견에 부동산들 실물 가치로 만든 가상자산을 발행해 디지털 기축통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이 담겨 있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자문역을 맡은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 2개에서 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이 대략 1000조 원이 된다.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100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만들어진다. 미국이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을 잡으려 결제망을 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각기 약 1600조 원, 700조 원 정도이다. 우리나라가 1000조 원 규모 가상자산을 내세우면 G2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블록체인청이라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낸스 CEO 일론 머스크의 맞불, 테슬라 차량 결함 지적. 바이낸스의 도지코인 출금 이슈를 지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해 자오 창펑 바이낸스 CEO가 테슬라 리콜 이슈를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자오 창펑은 일론 머스크에게 출금 이슈는 최신 도지 월렛 문제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개발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래의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미국에서 12,000대 테슬라 차량을 리콜한다는 11월 2일 가디언지 기사를 첨부하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자오 창펑 바이낸스 CEO를 태그하며 당신의 도지 고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수상쩍게 들립니다. 라고 말했었다. 이상 뉴스를 다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